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7일 폼C 정책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3시 3주 전에 열린 이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요. 회의록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폼C 입장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통화 트레이더들은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이 의사록을 주의 깊게 확인합니다. 회의록이 공개되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하락하고 10년물 금리도 장중 한때 4.28% 오르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폼C 회의록 내용을 좀 간추려봤습니다. 먼저 위원들이 동의를 한 부분은요, 경제활동이 적당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 최근 일자리 증가가 견고하고 실업률이 낮은 상태가 유지된 점, 미국 은행 시스템이 탄력적, 즉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긴축적인 신용 환경이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와 범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참석자 대부분이 근원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주목할 만하나 여전히 위원회의 장기 목표 2%를 훨씬 웃돌고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길 바라지만 물가 상승세가 잘 잡히지 않으면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기대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들은 통화정책을 너무 빨리 완화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위험과 지나친 긴축으로 경제가 위축될 위험 간 양면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 둔화는 주목할 만하나 여전히 물가는 2% 목표 대비 매우 높으며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명목임금이 2% 물가 목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폼씨가 올해 3차례 남았는데요. 9월 19, 20일, 11월 1일, 12월 12, 13일, 일각에선 연준이 9월을 건너뛰고 11월쯤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9월 폼씨 전에 주목해야 할 것이 8월 말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입니다. 매년 8월 말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연방준비제도 준비하에 제롬 파월과 전 세계 중앙은행장과 경제학자 등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향후 통화정책 등 경제 전반에 관련해 논의를 한다고 해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 첫째 주 고용, 둘째 주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스케줄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최근 또 오르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6월 CPI가 9.1%나 올랐지만 지난달 하락하면서 CPI도 3.2%로 낮아졌죠. 하지만 지난 11일 한 달 전보다 갤런당 30%가 오른 3.84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8월 CPI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전월 대비 0.6%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평균 0.1% 하락했으나 지난달 0.3% 반등했고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지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는데 7월 식료품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5% 상승,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집중하는 만큼 이들 가격 상승이 곧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BNP 파리바의 앤드류 슈나이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휘발유와 식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연준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또 반가운 소식은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바이든은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써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부가 4,300만 명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을 대출을 탕감해 주기로 했는데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재판만 몇 달 하다가 무산됐거든요. 이번에는 규모를 좀 줄여서 소득 중심 상환이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은 자들 중에서 남은 대출을 연방정부가 탕감해 준다고 해요. 80만 명 정도가 수준의 대출 탕감 안내를 받는데 이 가운데 61만 4천 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그리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두 그룹으로 의견이 나누고 있어요. 외식, 게임업계, 금융권 등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가처분 소득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약간이나 아예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대형은행들도 계속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쓰거나 빌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부 광고주, 부동산, 기술업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계속되는 슬럼프에 빠져 있어서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는 우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국채 장단기 수익률 곡선이 역전돼 있긴 하잖아요. 찾아보니 이것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 침체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하면서 연준은 과거에도 금리를 올렸다가 내린 후 경기 침체를 피해 나간 때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세일러가 주장한 효과 있는 투자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투자법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처드 세일러가 주가는 과잉 기복하는가라는 논문을 썼는데, 주가는 과잉 기복하기 때문에 3년간 주식 투자율이 낮은 주식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3년 단위로 주가 상승률이 낮은 종목과 높은 종목을 분류하고 이들의 다음 3년간 수익률을 조사해보니 앞서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주식군은 3년간 19.6%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군은 5% 하락했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인간이 근시안적이어서 최근 결과와 현상을 더 중시하고 반면에 장기적인 결과는 등한시하는 데 기인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조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3년 뒤에 팔면 종합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합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인덱스 펀드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을 기준으로 이 종목들을 골라야 하나 고민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더 견고하고 성장성이 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어서 현재 미국 주식 시가총액 100위의 종목들을 뽑고 그 중에서 50기업으로 간추렸습니다. 구글처럼 중복되거나 중국 기업이나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지 않는 외국 중심들은 기업들은 제외했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3년간 주가와 현 주가를 비교해서 몇 퍼센트 성장을 했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종목과 가장 높은 종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50개 기업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30% 이하인 종목들이 27개더라고요. 27개 종목 다 투자하기엔 그렇고 이들 중에 엑기스 중 엑기스를 뽑아봤는데요.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이용해 PBR은 낮고 ROE는 높은 기업들로 검선했습니다. 어느 기업들인지 궁금하시죠? 이 기업들은 바로 일요일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다 소개하려 했는데 제가 다방면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PBR, ROE도 좋은 3년 후 꼭 성장할 귀한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이나 부에 대한 여러 책 리뷰 또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채널에서 기대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안히 나눠주세요. 그럼 남은 한 주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